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또 월요일이 다가왔네요.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샤오미가 최상위 스마트폰, 플래그십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샤오미 15 울트라를 국내 출시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약간 가성비 스마트폰을 위주로 판매를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이 아닐까요? 이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게 이런 최고사양 샤오미 15 울트라라는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과연 샤오미의 최고급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먹힐 수가 있을까?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출시 가격이 유출이 됐어요. 가격은 짜잔 169만 9천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요 샤오미 15 울트라 중국 가격은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로 중국에서는 6,499위안에 판매 중이고요. 국내 환율로는 131만원, 여기에 관부가세를 더하면 145만원 정도가 중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69만원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17만 9,800엔에 판매 중입니다. 이거 한국 환율로 따지면은 176만원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1299 파운드에 판매 중입니다. 이거 거의 24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10만 9,999루피, 대략 187만원이 됩니다. 물론 예약 구매를 하면은 99,999루피로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라고 해도 170만원 정도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내 판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마 쿠팡 출시 라이브 이거 하면서 아마 10만원 정도 깎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59만원?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게 나온 가격은 아니긴 해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3월 2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 샤오미 15 울트라를 공개한다고 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본 샤오미 페이지를 번역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페이지에서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카메라 섬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근데 단순히 샤오미 스마트폰이 169만원이다 이걸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팔릴 겁니다. 이거 팔릴 수가 없죠. 물론 이 스마트폰이 안 좋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 만든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제 샤오미 브랜드, 우리나라에서의 입지, 가격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잘 팔릴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야 상대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은 갤럭시 S25 울트라랑 비교 영상 같은 거 꽤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만 보면은 샤오미 15 울트라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가지고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프로세서는 샤오미 15 울트라나 갤럭시 S25 울트라나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죠. 똑같이 퀄컴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프로세서 성능 차이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 카메라 성능이죠. 요 샤오미 15 울트라 이 웅장한 카메라 섬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카메라 성능이 좋게 생겼죠. 보시면은 메인 카메라가 1인치 센서입니다. 1인치 센서.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센서가 1인치에 f1.6이다. 그리고 50메가픽셀이죠. 근데 삼성은 2억 화소. 그럼 삼성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삼성은 1.3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판형이 깡패다란 말이 있죠. 이 센서 사이즈가 클수록 무조건 그냥 화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원 렌즈도 샤오미는 50메가픽셀, 갤럭시는 10메가픽셀. 잔망경 망원 카메라도 샤오미는 2억 화소예요. f2.6에. 하지만 삼성의 잔망경 망원 카메라는 f3.4에 50메가픽셀이죠. 요것도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요런 제품 비교 리뷰에서 카메라 망원 성능을 비교해보면은 샤오미 쪽이 엄청 뚜렷하게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셀피 카메라도 성능이 다르죠. 얘는 셀피 카메라도 32메가픽셀이에요. 삼성은 12메가픽셀이죠. 이렇게 단순히 카메라 스펙만 봐도 샤오미 15 울트라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지 그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15만원 정도가 저렴하죠. 15만원 저렴하다고 샤오미 15 울트라를 쓸 것이냐,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카메라 성능이 좋다고 샤오미 15 울트라를 구매할 것이냐, 어렵겠죠. 169만 9천원이 아니라 159만 9천원이어도 심하게 말하면 99만 9천원이라도 안 살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이런 걸 보면은 전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만큼 뭐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QCY 이어폰을 생각해보세요. 샤오미랑 QCY를 비교한다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1만원, 2만원대의 엄청난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그런데 QCY가 엄청 초고사양의 하이엔드 이어폰을 만들었어. 가격은 30만원이야. 근데 소니, 보스, 제나이저의 50만원대 하이엔드 이어폰보다 더 성능이 좋아. QCY가 30만원대인데 그러면 QCY 이어폰을 살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잘 안 사겠죠. 그게 이제 브랜드의 차이인데, 샤오미가 모처럼 국내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이렇게 정발해줬는데 안 봐도 결과가 처참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건 솔직히 방법이 없긴 해요. 꾸준하게 마케팅도 하고 꾸준하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신뢰도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샤오미 애들은 모를까 이걸? 알걸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얼마면 살 거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99만원이어도 안 살 거잖아 이거 솔직히. 근데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성능을 생각해보면은 그게 참 아쉽다. 제가 마케팅 팀이었어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랄까, 일본에 진출한 삼성, LG를 보는 느낌? 일본에 진출한 현대차를 보는 느낌? 제품도 좋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안 팔리죠 일본에서. 삼성, LG, 현대자동차 안 팔리잖아. 품질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싸던가, 69만원 막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정말 성능이 넘사벽으로 좋던가, 1인치 센서가 아니라 APS-C 센서, 풀프레임 센서 이런 걸 장착하고 나오던가.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쉽지 않을 거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거든요. 여기 샤오미 로고 떼고 라이카 마크 못 붙이나? 라이카 폰이라고 해서 파는 거지. 라이카 폰, 샤오미 폰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LG 프라다 폰 이렇게 팔았잖아요. LG 폰이 아니라 프라다 폰이라고 파는 거야. 샤오미도 이것도 샤오미 폰이 아니라 라이카 폰으로 파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라이카 빨간 딱지 붙이고 샤오미 로고 전부 없애고, 그러면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옛날에 LG가 일본에서 프라다 폰 판매할 때도 그렇게 팔았어요. 일본에서 판매한 프라다 폰에는 LG 로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았어요. 삼성도 그랬죠. 갤럭시에 삼성 로고를 없앴었잖아. 요즘은 다시 붙여서 파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갤럭시만 있었어. 갤럭시. 삼성이 없었어. 그래서 요 샤오미도 샤오미 딱지를 떼고 요 라이카 빨간 딱지, 코카콜라 로고 요거 붙여서 팔면 어떨까? 그러면 판매량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 방법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 샤오미 15 울트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참 요럴 때가 좀 안타까워요. 이제 내일이면은 샤오미 코리아에서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을 판매할 텐데 샤오미 코리아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케팅도 하고 제품들 라인업도 충실하게 가져와 주시면은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국내에 스마트폰 메이커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애플 아니면 갤럭시야. 일본은 그래도 좀 다양하거든요. 애플이 좀 많긴 하지만 삼성, 샤오미, 구글, 소니, 화웨이, 오포, 비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애플이랑 삼성이 99%일걸? 나머지가 너무 없어. 개인적으로 구글은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데 구글 픽셀 그게 안 되나?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요런 게. 그나마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보려는 해외 메이커가 샤오미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다양한 스마트폰 발매해주시고, 제가 말했었던 요 샤오미 포코 F7 울트라 요 모델 좀 꼭 정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모델 요게 한 70만원 정도로 나오면은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 샤오미의 169만 9천원은 아무리 카메라 성능이 좋건 뭐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도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가 일본 최초의 샤오미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잔뜩 몰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오프라인 매장 열어가지고 실제로 제품들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한다면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TSMC의 이나노 공정이 60% 수율을 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60% 수율을 3개월 이상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제조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TSMC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5만 개의 이나노 웨이퍼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시설이 완전 가동되면은 생산량은 8만 대에 달할 수 있고, 요 8만 대의 생산량은 2나노 공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이 서두르지 않으면은 2나노 공정도 TSMC가 전부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의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3분기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완성이 안 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2가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참고로 삼성의 2나노 공정 수율은 30% 정도라고 보고가 되었었죠. 지금은 조금 더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0%도 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3나노 공정은 거의 뭐 한 자릿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방금 TSMC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삼성은 현재 운영 속도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면 올해 3분기 중반까지 엑시노스 2600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다음 갤럭시에도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 반도체에는 악재겠죠. 소문에 따르면은 엑시노스 2600 프로토타입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해요. 과연 엑시노스 2600이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지 수율이 잘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얼마 전에 사즉생이라는 발언을 했었죠.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삼성 위험하다. 이런 경고성 멘트를 하셨죠. 실제로 샤오미 회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 샤오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차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샤오미 SU7 울트라. 근데 삼성은 하만 있잖아요. 자동차 전장 메이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에 삼성의 전장 사업을 탑재하려고 그런 협력을 위해서 만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과연 샤오미에 삼성의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납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도 괜찮죠. 6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힘을 좀 내줬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